태풍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 태풍 상황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태풍 링링의 현재 위치부터 좀 알려주시죠. 태풍이 오늘 새벽 3시에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났습니다. 네. 현재는 목포 서쪽 해상 쪽으로 북상 중에 있는데 한 약 1시간 정도 후면은 목포 서쪽 해상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여요. 네. 현재 시속 40km 이상의 아주 빠른 속도로 북상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위력이 대단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중심 기압이 955헥토파스칼에 중심 최대 풍속이 40m입니다. 네. 물론 어제에 비해서는 약간 약화됐지만 그렇게 이제 북상하면서도 약화되는 형편입니다. 많이. 네. 그다음에 강도는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태풍 반경은 한 380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서해로 올라오면서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태풍특보죠. 계속 이제 확대되면서 서울이라든가 이제 나머지 이쪽 현재는 이제 그러니까 서쪽 지역이죠. 제주도하고 이제 호남 지역, 충남, 이제 수도권이죠. 이쪽 지역까지 이제 태풍 경보가 발령됐고요. 기타 동쪽이죠. 영남 지역하고 강원 영서 지역, 충북 지역은 태풍 주의보가 서울 같은 경우는 7시부터 예. 태풍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네, 조금 전 기자 연결해서 보니까 호남 지역에 비바람이 거세던데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언제쯤 이렇게 비바람이 또 거세게 몰아칠까요? 일단 지금 현재 예상되는 진로를 보면은 한 오후 1시 정도가 서울 서쪽 해상을 지나가는 걸로 예상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대개 이런 태풍이 올라올 땐 위도가 같을 때입니다. 서울과 위도가 같을 때 서울에 가장 바람이 강하거든요. 네. 그럼 대개 이 가장 강한 시점에서 앞으로 3시간, 뒤로 3시간이 피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태풍은.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10시 이후에는 상당히 강해질 거로 보고요. 예. 그다음에 오후에도 한 16, 오후 2시, 3시. 그러니까 13시니까 16시까지죠. 아, 네. 16시까지는 상당히 바람이 강한 피크 타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 서울을 중심으로는 10시 이후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네, 그렇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네. 자, 그런데 이번 태풍이 비도 문제지만 강한 바람이 무척 거셀 것이다. 네. 그 피해가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태풍이 서해상으로 북상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태풍의 우측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죠. 태풍 같은 경우는 태풍의 우측 반원이 위험 반원이라고 부를 정도로 좌측에 비해서 한 30% 정도 이 바람 세기가 강합니다. 네. 일단 이제 그게 가장 크고요.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 태풍이 육지를 상륙을 하면 급격히 태풍 세력이 약화가 되는데 네. 현재는 이제 해상으로 그대로 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상을 북상할 때는 그래도 에너지를 어느 정도 공급받기 때문에 세력 약화가 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바람이 계속 강하게 유지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이 태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독특한 게 네. 다른 태풍, 예를 들어서 지금 비슷하게 올라온 다른 태풍들에 비해서 북상하면서 이 태풍의 세력이 그렇게 약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씩은 약화되더라도 거의 오늘 오후 15시에 이제 해주하고 개성 사이로 상륙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때까지도 거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해상으로 북상한 태풍 중에서는 경기만 정도 올라왔을 때는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을 거의 유지하면서 올라오는 게 그 위험한 이유다 이렇게 보면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력을 유지하는 이유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고 가장 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나라가 전역이 좀 더 우측 반원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크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해안 지역에는 초속 50m의 강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의 위력입니까? 실제로 지금 벌써 과거도는 최대 순간 최대 풍속이 52m 불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기록을 기상청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는 많은 지역에 지금까지 바람 최대 풍속 기록을 딱 갱신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통상 한 15m면 입간판이 날아가고 25m는 기와 지붕이 날아가고 그러는데 지금같이 순간 최대 풍속이 해안이라든가 이 섬 같은 데는 50m 이상 불거든요. 이러면은 거의 배는 뒤집히고요. 차량도 날아가고 사람도 물론 다 날아가죠. 걸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기상학에서 32m 이상을 싹쓸바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때부터 싹 쓸어간다 그러는데 실제로 50m라면 엄청난 것이죠. 내륙에는 어느 정도로 바람이 불까요? 실제로 태풍 중심 최대 풍속이 경기만 들어올 때 한
한 8m, 9m 이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서울이라든가 이제 서울을 예를 들어 본다면 순간지대 풍속은 한 35m에서 40m 사이까지도 네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평균 최대 풍속이고 순간 최대 풍속은 거기 한 30%가 더 강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중심은 뭐 한 서해상으로 올라올 때 서울 서쪽에서는 한 50m 가까이 되고요. 내륙 쪽으로 좀 들어오더라도 한 40m 가까이 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게 전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정도의 위력을 가졌던 태풍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서해상으로 북상했던 태풍 중에서 좀 강했던 것이 곤파스라고 2010년에 있었습니다. 네. 서울 쪽에 그때 굉장히 피해가 많았죠. 그다음에 이제 2000년에 올라왔던 뿌라피리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태풍이 그래도 지금 이 링링하고 가장 유사한 경로를 택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약간 이제 곤파스가 좀 더 가까운데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를 지날 때도 지금 링링이 곤파스나 뿌라피론보다 좀 더 강합니다. 현재는. 근데 문제는 더 올라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태풍이 급속히 약화되는 게 통상적인 상례인데 지금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 이 링링 같은 경우는 거의 조금씩만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가 지금 중심 최대 풍속이 40m인데 경기만 올라올 때 38m라는 얘기는 거의 약화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곤파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기만에 들어올 때 28m였거든요. 그렇다면 곤파스보다 10m 이상 강화되는 겁니다. 그 차이는 엄청 큰 거고요. 곤파스 같은 경우는 뭐 재산 피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거의 뭐 인명 피해도 사망이 6명이었고 재산 피해도 한 1,600억 원 정도. 뿌라피론 같은 거 인명 피해가 한 28명, 재산 피해는 2,500억 원 정도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는 서해상으로 북상하는 태풍 중에서는 현재대로 올라온다면 피해가 가장 큰 태풍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을 유지하면서 올라오는 만큼 서울 등 수도권에 더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곤파스 정도로 제주를 지날 때보다 10m 이상 풍속이 약해진 상태로 올라왔을 때도 수도권에 그때 피해가 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제주 지금 지나고 나서도 40m인데 그게 거의 서울권으로 올라올 때까지 38m 별로 줄질 않아요. 네. 그렇다면은 서울 쪽 수도권 쪽은 곤파스에서 피해가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네. 지금 무엇보다 바람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같으면은 저 비는 그렇게 많은 태풍은 아니고요. 예. 저 우리가 말하는 바람 태풍이라고 얘기하죠. 풍태풍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아직 해안 쪽에 이런 선박 같은 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수확입니다. 예. 과일이라든가 참 굉장히 걱정이 좀 심한데 뭐 어쨌든 남은 시간이라도 이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농작물 시설물 좀 잘 결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특히 이제 남해안이나 서해안 쪽에 뭐 어제도 많이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가두리 양식장이라든가 어구, 어선 같은 거 잘 결석해 주시고 가정에서는 특히 바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특히 고층 아파트는 반드시 이건 정말 반드시입니다. 예. 조금 전에도 방송에 나왔지만 이 유리에 테이핑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창틀 사이에 그 우유팩 같은 걸 넣어갖고 완전히 움직이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거의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유리창이 깨지더라도 이 테이핑을 해주면은 이 유리가 깨지면서 날로면 다치질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게 네. 해주시고 다음에 어쨌든 지금 최근에 가을 장마로 인해서 굉장히 좀 지방 같은 게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는 많을 거로 예상은 안 하는데 서울이나 중부지방은 네. 그렇더라도 풍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람의 압력으로 이게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비가 조금만 와도. 예. 그래서 이 산사태나 옹병, 뭐 축대 붕괴 이런 위험 예상 지역 계시는 분들, 특히 지금은 굉장히 강한 바람에다가 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전남이라든가 호남 이런 충남 이런 서해안 지역들 이런 지역 저지대 주민들은 좀 미리 대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앞서 오늘 오후 4시까지 서울에서는 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언제쯤 되면 이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오늘 밤까지는 평양 쪽까지 올라가더라도 예. 거의 세력이 많이 약화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반경이 300km가 넘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밤 9시에 평양까지 가더라도 수도권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내일 새벽 3시에 이제 블라디보스톡 정도까지 진출하는데 그때야 비로소 이제 태풍이 소용 약한 태풍으로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내일 새벽 정도나 돼야 완전히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피크 타임이 16시라고 하더라도 네. 그 시간 이후에도 바람은 강하고 비는 내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내일 새벽까지는 계속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가을 태풍 아닙니까? 가을 태풍이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 몇 개나 보십니까? 일단 있을 거로 봅니다. 현재 그 태풍이 발생하고 있는 북태평양 지역 쪽에 그 해수 온도가 높고요. 일단 두 번째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기상학적으로 뭐 윈드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증 그런 것들이 태풍이 발생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10월 태풍이 2010년에 태풍 차바 울산을 아주 굉장히 피해를 크게 줬던 10월 그다음에 태풍. 작년 네. 콩레이도 10월 태풍들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로 해서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춰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 정도는 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 태풍 상황과 전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